본격 일상 힐링 프로젝트 정서진 문천식의 포프리쇼. 다음 사연은 네, 맘이 걸림인데요. 저희 엄마는 일명 타이거맘, 헬리콥터 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위에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정보가 빠져나가는 맘? 다 이제 조정하고 그런 치워주는 거. 잔디 깎기 맘도 있고요. 잔디 깎기만? 앞에서 잔디 다 깎아가지고 험한 일 다 엄마가 해줄 거니까 엄마가? 너는 꽃길만 나. 타이거만 뭐 무서운 엄마니까요? 무서운 그렇죠. 엄마? 네. 그죠? 읽어볼게요. 엄마 예전부터 참 제 인생에 많은 관여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줄 때 그 옆에 연필로 엄마가 원하는 답이 먼저 체크돼 있었어요. 제가 그 답을 체크해 올 때까지 계속 다시 해오라고 시켰어. 몇 번이나 다시 엄마 이거 다시. 그리고 나서 엄마가 체크해놓은 답을 체크해 가면 그래 우리 딸이 이걸 하고 싶었구나. 아 짜증나. 아 너무 싫다. 그냥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저의 선택이라고 하고 그 선택에 지지를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경제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엄마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냥 수동적으로 생각 없이 살게 돼요. 포기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또 엄마의 마음에는 들지 않으셨나 봐요. 너는 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니? 아무 생각 없으면 또 아무 생각 없는 걸로 욕을 먹었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해서 제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면 그게 뭐야? 그건 아니지. 저의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학생 때는 이게 먹혔지만 사회에 나와서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옆에서 믿고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잔소리 미치겠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였어요. 처음엔 엄마도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무한 신뢰를 하시던 엄마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친, 그러니까 예비 사위가 당신 맘에 안 들게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막무가내로 저에게 엄마야 남자야. 엄마야 남자야. 남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비 장모인 저희 엄마의 요구에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때려치고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친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사과했죠. 미안해. 자기 인생을 우리 엄마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그리고 남친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다행히 남친 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그렇게 없는 형편으로 남친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당연히 엄마는 제가 감히 자신을 버리고 남자를 택했다고 대노하셨고 1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 여전히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첫 아이를 임신했다가 계류유산으로 아이를 보내었을 때조차 엄마는 잘 됐네. 거 봐라. 엄마는 좀 심각하네. 눌린다. 엄마는 아마도 저의 결혼 생활을 잠시 방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다시 아이가 생겼고 그 뒤로 저는 엄마와 연락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이와 저에게 제 가족에게 무슨 악담을 퍼부으실지 겁도 났고 유산했을 때 거봐 잘 됐다라고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만삭일 때 남편이 저 몰래 연락드려서 임신 사실을 알린 모양이에요. 근데도 엄마는요. 그런 얘기는 우리 딸한테 하라고 하게. 라고 하시면서 차갑게 전화를 끊으셨대요. 연락하기 싫었지만 제가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했어요. 혼인신고도 네 맘대로 했으니까 너 엄마 아빠랑 분리된 거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애 낳으면 얘기는 해라. 그리고 돈은 없다. 엄마는 제가 돈 때문에 전화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옛날부터 돈으로 저를 막 흔들어 대신 분이었으니까요. 또 돈을 가지고 저를 건드시더라고요. 출산하고 그래도 예의상 문자는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이요. 지금 주식에 올인했다가 망해가지고 재판 중이라 우울하구나. 너는 알아서 잘 지내라.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지웠어요. 시어머니께 그 문자를 보내드리고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는 저희 엄마한테 정말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조차 저를 토닥이시며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슬금슬금 엄마가 연락을 해오십니다. 딸 이름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안 보고 지낼 거냐 등등이요. 남편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에게 일임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만나기 싫고 애기도 보여주기 싫고 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제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엄마를 지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남편도 엄마 연락이 오면 걱정부터 합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걸 아니까요. 저 엄마를 차단하는 게 맞는 거겠죠? 당분간은? 당분간은. 어렵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람은 누구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컸다 싶어서 잠깐만. 옆에 있으면 진짜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그러게. 너무 잘 컸어. 가장 기초 배식이 안 됐어.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영양분이 1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너무 잘 컸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게 진짜 다행이고 마음 아픈 와중에 그게 진짜 감사하네요. 뽀나나님도 엄마 너무하시다 하셨고요. 경리님도 엄마가 딸에 대한 애정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너무 속상하시겠다라고 공감하시네요. 엄마의 가치관과 딸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죠. 그 엄마가 보니까 한풀이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엄마가 원하는 거 시키고 그러는데 한풀이를 당신은 스스로한테 안 하고 딸한테 할까요? 그 대리만족을 아무래도 자식한테 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면 내가 아니 서울대 가고 싶으면 엄마가 가야지 왜 딸한테 가라고 그러냐고. 그때는 문천식 씨 돈이 없었어요. 내가 실력은 있었는데. 어머님 돈 있으면 수능 만점 맞아요? 수능이 뭐예요? 아니, 학력고사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진짜 죄송한데 답답해. 무조건 답답하다 그러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요. 오. 가난했으니까 그랬지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당신이 가난을 알아. 아니 어머니 너무 돈돈하시니까 어머니 뭐 10억 있어요. 라면을 불려 먹어봤냐고. 그렇진 않았죠 저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요. 내가 내 딸 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는데 댁이 뭐야. 어머니 저도 여기 MC로서 한 1% 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사연을 보내셨잖아요 따님이. 정말. 저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엄마 망신을.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엄마도 속상하고. 근데 엄마가 너무 답답하게 하네. 그 이제 살다 보면 엄마랑 딸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도 가장 기초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뚝절뚝 마음을 저는 친구들이 많아요. 마음을 전다고요? 왜냐면 속상하다. 뚜벅뚜벅 걷질 못해. 가장 기본적인 데서 불안감이 늘 있는 거야. 사랑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아무 조건 없이 안겨보고 싶어.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눈치를 봐요. 그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면 뭘 주려 하고 주고 나서 대가를 좀 받으려 하고 그 대가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자존감은 또 내려가고 계속 그런 생활이,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절룩절룩 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게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엄마가 무조건 싸우고 까지고 들어만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라도 어떤 년을 그랬어! 부지깽이 들고 연탄집게 들고 나와주는 게 가족이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결핍이 되었다는 게 이 딸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엄마를 지금 그럼에도 끊어내지 못할 정도로 이 딸은 참 바르게 잘 큰 거예요. 이건 엄마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우리 따님이요 중심을 잘 잡은 거예요. 중간에 아니다 싶고 각성한 순간에 엄마 따라서 그냥 무기력하게 흘려갔다고 하지만 따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배우자분이 따님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엄마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차단을 못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인데 지금 엄마를 차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영원히 엄마한테 끌려다닐까? 그렇게 계속 평생 차단할 수는 없어요. 네, 너무 슬프게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진 않아요. 단 우리 따님이 아이를 했어요. 출산했죠. 따님 한 명. 이제 엄마로 무게를 가졌어요. 음. 이제 따님에게 무게가 생겼어요. 그쵸, 애기 엄마. 지켜야 할 게 생겼고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의심은 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난 사랑을 못 받았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면요 엄청난 희생과 또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진짜 좋은 엄마가 되실 거고 이거는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따님의 인생에.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됐다. 내가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 내가 엄마한테 받고 싶은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사랑. 예쁘다. 아이 우리 새끼 잘한다. 진짜 그랬어? 내 새끼가 최고다. 이런 거를 해주면서 아이와 교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단단해졌을 때 엄마한테 딸을 소개해야지 나와 딸의 관계가 유대감이 약한 상태에서 나조차도 엄마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를 마음 약해서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엄마는 두 번째 찬스를 얻게 돼요. 그럼 그렇지. 얘는 결국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를 완전히 끊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는 게 어때요? 전략적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그냥 엄마한테 뭐 완전 답장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 너무 오랫동안 상처를 받았고 솔직히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이건 학대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심지어 계류 유산을 한 딸에게 잘 됐다 거봐라. 이거는 남도 이렇게 못해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엄마는 아픈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엄마는 그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 못해요. 엄마 엄마 지금 아파요. 엄마도 못 배우셨어. 이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엄마도 사랑에 대해서 못 배우신 것 같아. 엄마가 그 위에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환경적인 이유인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버지랑 살면서 삐뚤어지고 상처가 덧났던 건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따님이 굳이 알아서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을 일으키기도 힘든데 엄마를 향해서 막 헌신하고 엄마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엔 따님이 너무 치명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호호 불어서 좀 치유를 하고 새살이 돋고 그치. 그렇게 마주볼 수 있을 때 용서라는 것도 가능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죽을뚱살뚱 살면 용서가 안 돼요. 더 이를 갈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이렇게 만들지 않은 사람까지도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비뚤어져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 마음도 단단하고 평화로운 꽃길도 걸어보고 뭐 힘든 일 있어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겨도 보고 이런 삶의 여유가 생기면 문득 생각나요. 이젠 그 사람을 좀 놔줘야겠다. 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못 놔요. 내가 힘들면 못 놔요. 그래. 지금 엄마에게 무기력하게 대들지 못하고 내 얘기를 못했던 주눅 들어있는 딸아이를 못 내보내고 있어요. 내 안에서. 왜?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럴 여유가.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엄마가 용서가 돼요. 걔가 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용서도 돼요. 근데 용서가 먼저 오진 않더라고요. 그치. 경험상.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억지로 해도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확실하게 엄마에 대한 감정과 내 삶에 구분을 지을 수 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엄마를 마주보고 엄마를 들여다보고 엄마가 도대체 무엇이 결핍이 되어 나한테 이랬을까라는 객관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저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마랑 딸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데도 가장 기초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뚝절뚝 마음을 저는 친구들이 많아요. 못 놔요. 내가 힘들면 못 놔요. 그래. 지금 엄마에게 무기력하게 대들지 못하고 내 얘기를 못했던 주눅 들어있는 딸아이를 못 내보내고 있어요. 내 안에서. 왜?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럴 여유가.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엄마가 용서가 돼요. 걔가 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엄마로 무게를 가졌어요. 이제 따님에게 무게가 생겼어요. 그쵸, 애기 엄마. 지켜야 할 게 생겼고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 내가 엄마한테 받고 싶은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